그래서 이게 그 수사 방식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와 범죄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 동기. 범죄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범죄. 우리가 뭐 묻지마 범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라는 거는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막 이렇게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보통은 정신병자, 정신착란, 막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죠. 그거를 이름해서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는데, 그 묻지마 범죄도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게 된 데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에는, 모든 범죄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범죄에서의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쿠이보노 원칙이라는 겁니다. 쿠이보노 원칙. 쿠이보노 원칙. 라틴어 쿠이보노. 누가 이익을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쿠이보노. 이 쿠이보노를 외친 사람이 키케로. 로마 원로원에서 유명했던 그 정치인 키케로가 한 말로서 굉장히 그 유명한 원칙입니다. 쿠이보노.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렇게 외쳤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기원전 80년에, 부친 살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3개 농장을 소유한 부유한 지주였고요. 근데 그 사건 배후에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리소고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주를 했습니다. 카피토나 마그누스라고 하는 그 친척들을 사주를 해서 이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를 살해를 한 겁니다. 살해를 하고서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평상시에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막 엮어가지고 이제 키케로가 이 로스키우스 2세를 이제 변론하게 됐습니다. 변론하게 되면서 키케로가 사용한 전략이 쿠이보노 전략을 썼는데, 이때 로마 재판도 일종의 배심 재판이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인 가운데 변론하는 사람이 나가서 말로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였거든요. 거기에서 키케로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자가 진범이다.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 봐라,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느냐.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물론 뭐 아버지 빨리 죽이고 뭐 자기가 빨리 뭐 상속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반면에 크리소고누스는 부친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이 크리소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쿠이보노를 이제 계속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설득이 받아들여져서 로스키우스 무죄가 입증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쿠이보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되고 있는 그런 큰 원칙입니다. 쿠이보노. 그래서 항상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뭐 도대체 범죄 동기가 뭐야 뭐 이런 거 따질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서양에만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비자는 이제 법가 사상가지 않습니까? 동양에. 법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유반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대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법과 사상이 굉장히 큰 어떤 그 관점인데, 그것과 관련되는 그 한비자에 나오는 이제 이게 일종의 그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기서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바쳤는데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묶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요리사를 꾸짖으면서 이제 꾸짖었죠. 너는 나를 죽이려고, 목 막혀서 죽이려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감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요리사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유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칼을 갈아서 고기를 잘랐는데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죄입니다. 약간 이제 반어법이죠, 반어법. 그 다음에 점인 고기를 나뭇가지로 깼는데 머리카락을 보지 못했다는 게 또 저의 죄입니다. 새빨갛게 단 숯불에 고기를 구웠는데 머리카락이 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죄입니다. 반어법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랫사람 중에 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일화가 그 한비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사건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동기와 범죄 이유 이런 것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